네, 이어지는 시간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증권가 리포트 분석해드리는 시간이죠. IR 분석의 신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마지막 장입니다. 이번 주 마지막 장인 오늘은 여태까지 봤던 리포트들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이죠. 화면으로 한번 확인하시죠. 네, 이번 주는 리포트 리뷰 시간입니다. 네, 오늘이죠. 2차 전지 업종에 대해서 이번 주 설명해 드렸고요. LG화학과 솔브레인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이번 주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이 세 종목 모두 지금 좀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가진 종목들이고요. 또 그만큼 실적이 탄탄한 기업들, 앞으로 성장이 유망한 그런 종목으로 우리 허 위원님께서 가져와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리뷰해 주실까요? 네, 이번 주는 2차 전지 업종을 살펴보았습니다. 때마다, 시마다 2차 전지 업종을 조금 살펴보고 있는 중이죠. 결국엔 3월 15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ITC 분쟁 소송 전에 있어서도 2차 전지를 다뤘었고요. 그리고 5월 3일과 4일 두 거래일을 좀 할애를 해서 ITC 분쟁 이후에 발생된 폭스바겐의 배터리 수직 계열화 이슈 때문에 국내 배터리 3사 셀 업체들이 하락을 면치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3월과 5월 이후에 주가 상승기를 잘 거치고 나서 갑작스럽게 또 한 번 LG화학의 배터리 화재 이슈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때마다 시마다 2차 전지를 좀 가지고 나오는 중인데요. 지금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전화 위복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 말씀을 드려본다면 이제는 2차 전지 쪽에 있어서는 소재의 혁신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소재에 있어서도 배터리의 혁신, 배터리의 성능 개선을 위해서는 소재 개발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된다면 주행거리의 증가, 충전 속도의 단축, 화재로부터의 안전성 증가, 그리고 추운 날씨에도 적당한, 오히려 춥거나 덥거나 할 것 없이 늘 동일한 퍼포먼스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도 소재의 혁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근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소재 기업들이 있었죠. 에코프로비엔, 천모, LNF,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나노 신소재, 동진 세미캠, 대주전자재료, 일진 머트리얼즈, 솔루스 첨단 소재, 후성, 덕산 테코피아, 동아일렉트로, 솔브레인, SKI 테크놀로지, 포스코 케미칼까지도 함께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3월과 5월 각각 해드렸기 때문에 꼭 작전 리포트를 시청하시고 매수에 동참하시거나 주의 깊게 관찰하셔서 포트폴리오나 계좌에 담으셨던 분들은 좋은 수익이 나셨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느덧 9월입니다. LG화학의 배터리 화재 건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월요일 말씀드렸던 것이 여기서 대세 하락으로 전환인가, 여기가 이제 배터리 셀 업체들의 끝인가라는 질문을 주신다면 절대적으로 아니다. 구조적 혹은 2차 전지 산업 전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해결하면 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보고 있고, 셀 업체들도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도요타로부터 최근 전해져 오는 소식들이 꿈의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삼성 SDI에서도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연구 개발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 날이 다시 밝기를 기다리면서 날이 밝기 전,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두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유자분들 좀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배터리 완성 기업 3월 15일 공포를 기회로 말씀을 드렸고요. 5월 들어서는 셀 업체뿐만 아니라 소재 기업 집중해 보시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느 기업이 저렴한가, 어느 기업의 이익이 성장하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적으로 매력적인 구간에 진입해 있는가,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를 보시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라는 말씀을 드려오고 있죠. 그 기업들을 찾으시는데 좀 더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월요일
대신증권과 하나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리포트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화요일 이제 종목 리포트로 넘어와서 LG화학을 다루었습니다. 조정이 왔는데 이 조정이 다시 만난 기회인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은 전화위복의 계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GM, 볼트 화재건, 폭스바겐의 ID3 화재건, 미국에서부터 불어온 ESS 화재건까지도 LG화학을 짓누르고 있는 이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좀 터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고민할 문제는 충당금이 더 늘어날 것인가, 그리고 파우치형에 집중되어 있는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의 포트폴리오는 무난할 것인가, 그리고 안전성과 신뢰 회복의 문제가 앞으로 고객사죠. 완성 자동차 업체들로부터 얼마만큼의 신뢰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왔고요. 그리고 LG화학이 에너지 솔루션이 분할된 이후에 그러면 배터리와 무관한 회사가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었죠. 결국엔 케미컬 화학 부분이 조금 더 강세를 이루면서 LG화학의 캐시 카우, 그리고 LG화학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탄탄하게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2차 전지 쪽으로는, 배터리 쪽으로는 소재 부문의 혁신을, 소재 부문의 개발을 이어나갈 것이다. 제2의 2차 전지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포부를 밝히고 있는데요. 과거 2차 전지의 성장세를 이제는 첨단 소재 개발 쪽으로 집중해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배터리 셀 생산에 따른 성장성이 2차 전지가 연평균 27%씩 14년부터 6년간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첨단 소재 부문에서도 20년도부터 앞으로 26년도까지 연평균 20% 플러스 알파의 성장성을 목표로 삼고 있는 LG화학입니다. 분할 이후에도 여전히 LG화학은 배터리와 관련이 있는 회사다. 배터리는 24년도까지 여전히 부족하다. 글로벌 전기차 침투율은 올해, 지난해 모두 다 한 자릿수에 불과했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출하량이 연평균 81% 성장을 하고 있고요. 세계 글로벌 시장 점유율 23%, 세계 글로벌 점유율 2위인 LG화학, 전화위복이 될 것인가, 리포트 내용들을 한번 다시 보기를 통해서도 꼼꼼히 살펴보셔서 고개가 끄덕여지신다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될 만한 기회인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수요일은 솔브레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사업 분야로서 각각 포트폴리오 사업 영역을 갖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에 공정용 화학 재료를 공급하고 있고, 2차 전지 쪽으로는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LG 화학까지 2차 전지 제조사들의 전해액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을 따져본다면 반도체가 63%를 넘기고요. 디스플레이는 16%, 2차 전지 전해액 등에서 21%의 매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하면 유망한 산업군으로 포트폴리오가 잘 꾸려져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공장 가동률을 본다면 상반기 기준으로 반도체 부문에서 80%, 디스플레이 부문에서 59%, 2차 전지 전해액 부문에서 90%의 공장 가동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부문에서 시장 점유율이 30%나 되고 있는 기업이 솔브레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매출액 증가에 대한 부분들, 전해액이 원가, 원재료에 해당하는 부분에 원가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은 조금 저조했으나 3분기부터는 이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다시 한번 복구가 가능하다.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의 회복이 가능하다. 그에 따라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부문까지 전 사업 부문의 수익성이 3분기 개선이 되고, 올해 연간 매출액은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해서 매출액은 전년 대비 13%,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 결국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해 나갈 것이다 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움증권과 DB투자금융, DB금융투자 모두 다 실적이 우상향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반도체에서도 삼성전자의 신규 3D 낸드 투자 집행에 따른 수혜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유보액과 유보금이 높아지고 있고 부채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재무가 건전한 기업이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리고 왜 2차 전지 시간에 반도체 쪽으로 구분이 되고 있는 솔브레인을 가지고 왔는가를 말씀을 드려보면 2차 전지 관련 매출의 성장성이죠. 20년도 850억 원, 21년도 1764억 원, 22년도 2102억 원, 신성장 동력, 모멘텀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증권사 목표가, 목표 주가 대비 아직까지 상승 여력은 30% 이상에 다다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어제죠. 포스코 케미칼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양극재와 음극재 모두 다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고 앞으로의 연평균 성장률이 각각 30% 이상 되고 있습니다. 양극재는 71%, 향후 5년간 연평균 성장률 71%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캐시카우로는 포스코로부터 조강 생산량과 유가에 연동되고 있기는 하지만 조강 생산량은 일정하게 유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캐시카우 역할로는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마찬가지로 재무구조가 건전한 기업이 포스코 케미칼이다. 유보율은 늘어나고 부채 비율은 낮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았고요. 포스코 그룹의 빅픽처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 포스코 인터내셔널로부터 음극재 사업부의 원료 공급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포스코 그룹사 내 시너지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원료 수급과 규모의 경쟁력, 가격 경쟁력의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기업이 포스코 케미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주 동안 2차 전지에 대해서 또 한 번 다뤄드렸습니다. 3월, 5월, 9월인데요. 저평가 구간인지 아닌지 리포트 다시 보기를 통해서 고개가 끄덕여지신다면 셀 업체 그리고 소재 업체 이제는 가격적으로 매력적인 기업들 중심으로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주 리뷰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